제가 쉐인님이라고 부를까요? 네네. 오케이, 좋아요. 네. 아이가 17살입니까? 예, 지금 만으로 따지면 아, 2002년생이니까요. 그냥 한국 나이로 할 때 17살입니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럼 하루 종일 집에 있나요? 지금도 사실은 아니면 친구들이랑 놀러 놀러 나왔습니다. 가고. 저는 집에 있고요. 우리 강아지 소리가. 예, 죄송합니다. 아, 아, 아. 강아지가 뭐, 예. 예. 지금 혼자 계세요? 아닙니다. 이제 집사람이 강아지하고 이제 안방에 있고요. 아, 저는 혹시 이제, 같이 듣고 있나요? 네? 아내가 같이 듣고 계세요? 예, 지금 아, 뭐 듣고 있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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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강아지가 짖어가지고 지금 몇 잠으로 가지, 들어갔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질문도 드리고 할게요. 예, 예. 기본적으로, 이제 이 최면, 아까 이제 최면이나 전생을 하면은, 전생 네네. 치료라면 무의식을 어쩌고 해서 변화가 된다고 해서 관심을 네. 갖고 연락을 하셨다. 그 말씀을 하셨죠. 네네네.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 네. 이거는 이제 일반 상담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예, 예. 왜 안 되느냐면은, 10년간 이제 그래도 대한민국 잘 한다는데 찾아다니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정신과도 그렇고 뭐 무속도 그렇고 또 일반 모래 치료 또는 놀이 치료를 네네. 비롯해서 또 뉴로 피드백 포함해서 또 일반 심리 상담 여기저기 다니셨을 것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10년간 10년간 정도 이제 하셨을 때는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하나의 이제 일단 가설이 됩니다. 네네. 그렇다면 그 방법으로는 안 되고 다른 네. 방법이라 해야 된다라고 한 건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 안 해본 게 이제 최면 치료고 네. 또 전생 치료고 그렇죠? 또 네네. 한 가지 더 있어요. 뭔지 혹시 네. 아세요? 아니요. 지금 이제 전 최면 치료 안 해봤고 그래서 지금 도전해 보는 거고 전생 치료 네네. 안 해보셨고 그죠? 네네. 또 하나 더 네. 있어요. 아, 그게 빙의 치료라는 거예요. 예.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빙의라고. 예, 사실은 무속 쪽에서 부인이 쪽은 얘기를 들어본 적이 그러니까 이 있는데, 사실, 경우는 거의 그냥 빙의에 해당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무속도 했고 무속에서 어쨌든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했단 말씀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안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 ADHD냐 뭐 어쩌냐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ADHD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요. 네네. ADHD는 그 결과일 수 있어요. 네. ADHD라 하더라도 ADHD를 일으킨 게 뭐냐 이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 정신과 같은 데서는 경계선 장애라는 진단명을 또 붙일 수도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네. 그래서 항상 ADHD로 판정 내리기에는 좀 자, 애매하고, 그러니까 그게 네. ADHD가 되든 경계선 장애가 되든 우울증이 되든 네네. 또는 뭐가 되든 간에 그거는 결과적인 것이지 그게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네. 그게 결과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결과를 원인으로 보고 대처를 하게 될 때에 그게 제대로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원인이 아니고 그것은 결과다. 네. 뭐의 결과로 ADHD가 될 수도 있고 경계선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조현병이 될 수도 있고 우울증이 될 수도 있고 또 공부가 재미없고 친구가 좋아갖고 친구한테 자꾸 집착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무엇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냐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 상담이나 치료로 해결이 네네. 된다면 그게 답이 맞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된다 할 때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답이 아니란 뜻이에요. 네. 그러면 상식을 벗어나는 기존의 네. 지식과 상식을 벗어나는 곳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는 거의 빙의라 이 말씀이에요. 빙의 네. 문제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사회에서 빙의라 그러면 그냥 무속에 의존하고 무속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네.
저처럼 심리학적으로 빙의를 접근하고 해결하고 상담하는 사람이 드물지만 네네. 여기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일반적인 방식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증상이나 문제들은 그냥 빙의로 보는 것이 그거 틀렸다라고 할 확률이 훨씬 적어요. 그거 맞다 할 확률이 훨씬 적은 게 아니고 그거 틀렸다라고 할 확률이 훨씬 적어요. 빙의라는 게 어떤 무속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영혼이 뭐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일으키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그것이 건가요? 일반적인 개념 맞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걸 빙의라 그래요. 그래서 흔히 우리 사회에서는 뭐가 씌었다 이런 말 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좀 더 무시하게 말하면은 조금 더 무섭게 말하면 귀신에 쓰였다. 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이에요. 네네. 그런데 저는 네. 그것은 한 일부에는 맞다. 일부의 답으로는 맞다라는 거예요. 저는. 네네. 그러나 그것이 답의 전체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빙의라고 했을 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당장 생각해 보될 게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아까 7살 때부터 그런 상담과 치료를 받으러 다녔잖아요. 네네. 그럼 7살 이전에 이미 문제가 노출됐네요, 이 아이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조금 이상하다고 판단했는 거는 그때 이제 하계회를 하는데 네. 다른 친구들은 다 그 열에 맞춰서 무대 위에서 가만히 있는데 혼자 앞으로 튀어나와서 태권도 발차기를 하고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게 애가 좀 관심을 끌려고 저렇게 행동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또 물어보니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도 이제 선생님이 뭐 얘기를 할 때 갑자기 뭐 엉뚱한 대답을 한다든가 네. 뭔가 주목받고 싶어하는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네. 그래서 좀 이게 산만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네. 이제 ADHD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서부터 했었고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공부는 또 초등학교 때는 곧잘 했었거든요. 네. 곧잘 해가지고 사실 초등학교 때 학교 대표로 뭐 골든벨도 나갔었고 똑똑하네요. 예, 굉장히 좀 잘 했었는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하기 싫어하긴 했지만 엄마 아빠가 하라 그러면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자, 그러다가 중3 때부터 이제 했었는데,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빗나갔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제 추측컨대 중3 때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가능한데 그랬습니까? 아무래도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사실 전학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전학을 하면서 조금 더 이 학업이 좀 강한 강남구 쪽으로 왔는데 어디서 강남으로 왔습니까? 서초에서 강남으로 왔어요. 서초에서 강남으로. 서초 다르고 강남 다르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더 빡시게 학교보다 좀 더 강하더라고요. 전학을 한 게 이사를 했다는 뜻이죠? 네네. 이사를 한 게 어떤 이유로 이사를 하셨는지요? 회사 가까운 쪽으로. 근데 예. 순수하게 이제 아빠 회사가 그쪽이니까 이사를 했다 이 말씀이죠? 아이 공부 때문에 이사했다 이런 건 아니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좋습니다. 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면서 좀 빡세졌다 이런 뜻이죠? 네네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중3 때부터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졌다 이런 뜻입니다. 예예. 자, 이제 제 말씀 드릴게요. 빙의라는 것이 무속에서 말씀하는 뭐가 들어왔다, 뭐가 들어왔다, 귀신이 들어왔다 하든지 뭐가 들어왔다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슬한다는 거는 그것을 쫓아내거나 맞죠? 그것을 이제 나가게 하기 위해서 구슬 한 판 버리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것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기도를 같이 드리고 맞죠? 네네. 예. 근데 여기서 빠진 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아이의 심리 문제에 대한 얘기가 빠졌어요. 첫째, 네. 이 아이의 심리 문제가 빠졌고, 심리 문제라고 했을 때는 이 아이의 성격이 어떠한가, 둘째, 이 아이가 스트레스가 어떠한가,
어떤 상처가 있는가, 이 부분이 빠졌어요. 그 다음 또 빠진 게 뭐가 있냐면은 집안 내력의 문제가 빠졌어요. 집안 내력. 네. 집안 내력 속에는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인가, 네.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이며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양육 태도로 키웠고 어떤 식으로 이 아이를 기르면서 말하자면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느냐, 상처를 주지 않았느냐, 억압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빠의 성장 과정, 아빠의 부모님, 엄마의 성장 과정, 엄마의 부모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윗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빙의라 그랬을 때 빙의는 그냥 단순하게 뭐가 귀신이 들어온다, 귀신에 씌었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아이는 성격이 대단히 여리고 착하고, 좋게 말하면은 여리고 착하고 예민할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상처 잘 받아요. 예, 상처를 좀 잘 받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예사로 하는 말도 얘는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공부에 관한 거 그냥 보통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부모님은 그냥 했을 수 있는데, 이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압박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이해를 해주고 괜찮아 라고 하는 것하고, 야 그것도 뭐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야 라고 윽박지르거나 야단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 아이는 여리고 약한 데다가 스트레스를 잘 받기 때문에 쉽게 상처가 될 수 있죠. 자, 그런 바탕입니다. 그리고 가정 분위기에서 엄마 아빠가 사이가 얼마나 화목하냐, 사이가 좋으냐, 그리고 부모님이 우리 아이를 얼마나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분위기냐, 아니면 엄격하게 나무라고 야단치고, 아니면 뭐 못하면 못하는 대로 야단치고 그렇게 단속하는 편이냐, 아니면 이제 허용적이고 여유를 가지고 부드럽게 대하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격려하고 잘하면 잘하는 대로 칭찬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고 기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이런 데서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 대해서 질문 드려도 될까요? 구설하면 누가 나옵니까? 사실은 저희 친가 쪽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제 아버지 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네. 이미 다 돌아가셨는데, 저로서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 가지고 컸다. 네. 예, 항상 저희 부모님은 감사했고, 네. 좀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 나이 30대 다 돌아가셨는데, 아빠 나이 30대 예,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 예, 네. 그리고 항상 이제 집에서 저희가 제사를 지내는데, 네. 항상 이제 애한테도 제사를, 이가 어쨌거나 우리 집의 장손이기 때문에. 구설을 할 때에 네. 누가 나오더냐고요. 구슬할 때 그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나타났다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그 무속인한테. 같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네. 나타났다고 얘기하셨는데, 네. 뭐 얘기했는데 뭐 잘 될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그러니까 구세에 동참하셨냐고요. 예, 제가 한 적이 있죠. 그럼 여러 번 했었으니까요. 그렇게 동참을 하셨는데 무속인이 엄마 그 아이로 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타나셨다는 말만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나타난 모습이나 이런 거는 보여주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무속인이 이제 빙의를 하셔서 그 말투로 저를 붙잡고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뭐 나왔네요.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빠는 장남이에요? 네, 제가 장남입니다. 형제가 어떻게 되세요? 남동생 하나 있는데 지금 미국에 있습니다. 예. 오케이. 그렇게 아빠가 이제 말하자면 장남이고, 네. 우리 아들 이 녀석도 장남이에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외동이고. 외동입니다. 그러니까 장손이다. 네. 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그러니까 아빠 결혼 전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할아버지나 할머니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보기 전에, 낳기 전이에요? 예, 낳기 전에 돌아가셨고, 장인어른이 이제 애가 태어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굿할 때 외할아버지도 나오던가요? 아니요, 외할아버지는 안 나오고. 나오고 저희 어머님만 나왔었어요. 할머니만. 예, 할아버지는 아니고. 네, 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나오셨고, 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자, 아빠하고 부모님하고 사이는 어떠셨어요? 저하고 부모님하고는 사이가 좋았죠. 좋았고 저희 집사람하고도 저희 이제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되게 좋았죠. 네. 집사람이 병간호를 다 했었고. 아, 자, 그러면 결혼하고 얼마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부모님이 각각?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고 나서 5개월 만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4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언제 태어난 거예요? 결혼 후에? 4년 후에 태어난. 아버지 돌아가시고 얘가 태어났네요. 예,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네, 빙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빙의라는 거는 다른 귀신이 들어온다 이 개념으로 보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가 사랑하는 손자 보고 싶어서 손자를 사랑해서 그렇게 함께 머무르실 수 있다 그 얘기로 보시면 돼요. 네,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뭐 그런 얘기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얘가 마음이 여리지 않고 상처가 없고 자신감 있고 그러면 이런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여리고 예민하고 상처 있고 스트레스 받고 하면은 얘가 심리적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심리적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우리가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에 잘 걸리죠.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쉽게 들어오죠. 마찬가지로 심리적 면역력이 떨어지면 영적 바이러스가 쉽게 들어옵니다. 영적 바이러스라는 거는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가까운 우리 가족들, 이분들이 우리 식구, 우리 가족, 우리 사랑하는 남편, 아내, 우리 자식, 우리 새끼, 우리 손자, 손녀를 잊지 못하고 안타까워서 떠나지 못하는 형태예요. 그것이 에너지로 남아갖고 무의식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은 그런 쪽이 민감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무속인 이분들이 빙의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구슬해서 어떻게 한다 이제 이 논리가 이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저 이야기는 거기서 더 보태져야 돼요. 왜냐면 저는 심리학자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리 문제를 봐야 되는 거야. 심리 문제는 뭐냐면 얘가 심리적으로 허약한 아이다. 동의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 허약한 게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아빠 닮은 것 같아요? 좀 엄마를 닮은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간에 누군가를 닮게 돼 있어요. 더 많이 닮냐, 더 적게 닮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누군가는 닮게 돼 있는데 심리적으로 허약한 아이예요. 허약하다는 말은 면역력이 낮다는 뜻이에요. 심리적 면역력이 낮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면역력이 낮으니까 약간만 누가 건드려도 넘어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약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심리에 대해서 알아갖고 이런 심리에 대해서 알아갖고 아 우리 아이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아이니까 그냥 보통 아이들은 그 정도 말해도 웃고 넘기거나 뭐 좀 조금 스트레스는 받겠지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넘어지지까지는 않겠는데 우리 아이는 워낙 취약한 아이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주자. 공부를 좀 못해도 그냥 격려하고 넘어가야 되지.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거나 공부를 너무 빡시게 몰아쳐갖고 얘 갖고 힘들어하는 그런 지경까지는 가지 말자 하고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렇게 생각을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운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야, 너 더 열심히 하면 돼. 열심히 해서 뭐 S대학 가야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몰아붙이는 가운데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작은 잘못을 하더라도 너 이게 잘못했다고 야단을 많이 친다거나 그러면 얘가 취약한 아이기 때문에 쉽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쉽게 상처를 받고 그러면 넘어지게 되면은
다른 어떤 외부 에너지의 공격을 쉽게 받게 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돌아가신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같은 이런 분의 영적 에너지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 태어나기 전에 가셨단 말씀이에요. 네네. 그럼 그때 그러면 혹시 임신이 됐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 임신도 되기 전이네. 예. 그럼 손주를 기다리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네. 그다음에 1년 있다가 아버지가 또 예. 셨어요. 그 충격으로. 그러고 네. 나서 아버지의 병간호를 집사람이 지방에 있었는데 그때 집사람이 내려가서 4년 네. 동안 병간호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 이제 또 1년 있다가 장인어른이 아하, 연타네. 또 저희 아버지하고 굉장히 친한 절친 아, 친구분이셨는데 네네네. 그리고 나서 장인어른이 갑자기 또 쓰러지셔서 예. 그때 쓰러지셨을 때 이제 집사람이 임신해 있었고 그리고 애가 태어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눈을 감으셨죠. 장인어른이. 자, 여기서 제가 딱 떠오르는 게 태교 문제가 또 떠오릅니다. 태교. 네. 이 우리가 무의식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잠재의식. 네. 그러니까 잠재의식, 무의식은 이미 전생에서부터 시작되지만요. 네. 전생에서부터 시작된 한 줄기가 있고 또 한 줄기는 혈통에서 내려오는 한 줄기가 있어요. 이것까지는 사람들이 사실 생각을 못 합니다. 못하고 야 그건 뭔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라고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줄기는 본인이 전생에서부터 이미 무의식, 잠재의식이 내려오고 또 하나는 혈통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 때, 그 윗대 정조, 고조, 그 윗대 조상에서 내려온 우리 핏줄이라는 말씀 하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몸에 피가 흐르죠. 흐르는 피 속에 사실은 무의식이 같이 흐르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있고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증명하기 어려워요. 근데 증명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엄마가 태아를 가졌을 때 엄마의 심리 상태 이 부분이 태아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은 뭐를 했어요? 임신 중에 태교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태교 문화가 제일 앞서 있어요. 원래 서양에는 태교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태교하면 보통 동양 건데 동양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일 앞서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 엄마가 그러니까 사모님이 태교 부분에 상당히 힘들었었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태교를 하고 안 하고 그 문제보다는 엄마의 심리 상태가 대단히 불안정했을 것이다. 이 추리가 충분히 가능한데 인정하실 수 있나요? 예,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앞에 2회 연속으로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보냈고 맞죠? 네. 그 다음에 또 친정아버지 또 간호했고 그리고 임신이 됐고 그리고 태어났고 그 후에 또 아버지 돌아가셨고 뭐 순서가 대충 그렇게 되죠. 그 와중에 이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생겼고 엄마 뱃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엄마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 충분히 짐작이 되지요. 그러면 그때의 엄마의 불안 심리, 스트레스, 여러 가지 또 시부모는 또 시부모이지만 또 친정 아버지 또 그렇게 걸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 등등등등의 모든 부정적 심리 상태가 이 아이에게 태아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충분히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엄마가 예민하신 분이고 마음이 여리신 분이라면 거기에 이것까지 보태져 갖고 아이는 이미 태어날 때 이미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태어났다라고 일단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장남을 장가 보냈고 아직 손을 못 보셨다. 손을 보기 전에 내 손주를 보기 전에 내가 병에 걸렸고 이제 죽음으로 가고 있다. 이럴 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안타까운 또 그런 우리 장자와 장남의 또 우리 손주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장가는 보냈는데 어쩌고 저쩌고 거기서 오는 우리 할머니 부모님의 참 안타까운 마음, 속상한 마음 그리고 제대로 이게 살아보지 못하고 간다라는 그런 뭐 소위 한 이런 것들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기꺼이 그래 나 간다 너희들 잘 살아라 하고 가셔야 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발걸음 때문에 제대로 못 가시는 부분이 에너지로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하면은 제일 취약한 사람한테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물은 웅덩이에 물이 고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제일 낮기 때문에. 그런데 에너지 분포로 봤을 때 이 집에 그 아들 17살 아들이 제일 에너지가 수준이 낮다면 엄마보다 더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 물이 고이듯이 고이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빙의가 됩니다. 그럼 빙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심리적인 거예요. 태어나기를 약하게 태어났다는 거, 예민하게 태어났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태어났지만 태어났어도 뭐 일일이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있고 학업 관련 스트레스가 있고 아까 중3이라고 했을 때 그 얘기가 나왔고 이사 갔다는 얘기가 나왔고 이사 간 것 중에 표면적인 명분은 아빠의 직장이라는 그 명분이지만 내적으로는 공부 좀 더 시키려는 그런 내적인 욕심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게 아이한테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거랑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등등 그런 것의 에너지에 얘가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사실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표시는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데서 모르기 때문에 예사로 보고 넘겨요. 예사로 보고 넘기는 그것이 누적되고 누적돼서 어느 결정적 순간에 팍 터져서 완전히 이제 국민이 바뀌어버리죠. 그게 아마 중3 때로 보입니다. 자, 스토리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면의 어떤 그런 거, 무의식 내지 잠재의식의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고 분석하고 그에 따른 상담을 하지 않는 한 어떤 상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도 열심히 하신 거는 좋은데 여기에 심리적 요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맞죠? 지금 이런 이야기 처음 들으시죠? 항상 뭐 심리 쪽에서는 이제 과거에 어떤 이런 행동을 했느냐, 그다음에 집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당연하죠. 그거는 일반 심리는 원래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랑 이렇게 결합돼서 그러니까 무속인은 빙의 차원에서만 틀림없이 이야기합니다. 심리 상담에 가면은 어릴 때 어땠느냐 이 얘기만 할 테고. 그런데 이제 그걸로는 다 부분은 답이 돼요. 부분은 답이 되는데 우리는 부분의 답을 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답을 얻어야 돼. 그래야 리절트가 나옵니다. 이 리절트를 얻기 위해서는 부분의 답 갖고는 안 돼요.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그 그려지는 전체적 그림에 거기에 맞는 방법이 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리절트가 나오는데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온갖 종류의 상담과 치료와 등등도 다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 전체적인 아직 이제 전생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언급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전생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지금 얘기 나온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얘는 빙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는 행동이나 지금까지 나왔던 행동은 충분히 빙의가 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행동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드님과 같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접근하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는 이게 접근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됩니다. 만약 그게 된다면 벌써 치료가 됐겠지요. 맞죠? 근데 10년을 10년을 끌었던 이 문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받아들이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본인도 자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그거를 갖다 고치고 싶다라고 얘기를 그럼 좋아요. 그때 얘기를 하는데 네. 막상 그날 행동이나 그날 저녁에 나가서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겠다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따로 노는 거예요. 10%의 의식과 90%의 무의식이 따로 노니까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무의식이겠죠. 그렇죠. 10% 의식은 내가 잘못됐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 오늘 6시까지 들어올게 하고 나갔어요. 그럼 90% 무의식은 야 웃기지 마 하고 딴 데로 새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이 힘을 못 쓰죠. 그게 결국은 우리가 술을 못 끊고 담배를 못 끊고 도박을 못 끊고 습관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가 거기서 그래서 작심 삼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살 버릇은 언제까지 가요? 8까지 간다 그러죠. 평생 간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10%의 의식으로 결심은 3일밖에 못 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형성된 3살 버릇은 평생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저도 상담 교수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네. 저도 상담 그런 걸 다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뭐냐면은 10% 범위 내에서 상담한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10% 의식의 범위 내에서 치료한다고 애를 쓰는 거예요. 90% 우리가 모르는 90%가 딱 잡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90%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 눈에 보여. 몇 살 때부터 어땠고 몇 살 때 어땠고 어떤 행동을 했고, 아까 아빠가 말씀하셨잖아요. 유치원 때 어쨌고 그거는 거의 10% 내에 드는 거거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90% 수준에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얘는 쪼려 있었어. 아이가 임신됐을 때 엄마가 얘가 아들이어야 되는데 딸이면 어떡할까? 이 생각하는 순간 벌써 아이는 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안 되겠다. 내가 키울 수 없는데 얘 어떻게 떼야겠다. 라고 마음먹는 순간 아이는 불안한 거예요. 나 죽었구나. 아내가 남편하고 어떤 이유로 부부싸움을 합니다. 임신 중에.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가는 엄마 아빠 싸운다고 불안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90%에 그게. 그 보이지 않는 90%가 작용하기 때문에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우울증의 씨앗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불안증의 씨앗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ADHD의 씨앗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조현병의 씨앗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눈에 안 띄어요. 1살 때 한 번, 2살 때 한 번,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조금 보이기 시작한 게 나오는 게 뭐냐면 틱으로 나오는 거예요. 알레르기로 나오는 거예요. 아토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토피나 알레르기나 틱을 생물학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약을 바르는 걸로 끝이 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밑바닥에 불안과 스트레스가 있다는 건데, 그 불안과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90% 내의 불안과 스트레스란 말이에요. 자, 우리 제이님 태열이라고 아세요? 태열. 네네. 태열이 뭡니까? 태어났을 때 이렇게 빨갛게 피고. 그렇죠. 그게 왜 생길까요? 중국에서는 아토피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실까요? 태열을 한자로 쓰면 뱃속에서 생기는 열이란 뜻이거든요. 네네. 지금 제가 글 올린 거 뜹니까? 네네네. 예. 뱃속에서 생기는 열인데 아이가 뱃속에서 열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언제 열 받는다 말합니까? 화가 나면. 화가 나고, 그렇죠? 한마디로 말하면 스트레스예요. 그러면 태열은 이거 한자 말이죠. 네네. 한자 말이에요. 중국에서는 태열이라고 쓰고 아토피를 태열이라고 표현합니다. 아토피는 서양 말이죠. 네네. 아토피는 서양 말이에요. 서양 말인데 중국의 한자로 가면은 아토피는 태열로 표기 됩니다. 그리고 태열은 뭐냐? 태내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아토피로 고통을 겪는다라는 거는 이미 얘는 엄마 뱃속에서 열을 받아서 나왔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무의식의 심리 문제지요. 무의식의 심리 문제인데 이 심리 문제를 보이는 약으로, 보이지 않는 심리 문제를 보이는 약으로 일단 바릅니다. 그랬을 때 한 번 약 바르고 2번 바르고 10번 약 바른다고 이게 완전히 낫느냐 하면은 안 낫거든요. 그는 치료가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태내 스트레스라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틱 장애 아시죠? 얘는 틱은 안 했나요? 혹시 틱? 틱은 없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보통 이제 스트레스 받으면 애들 틱도 많이 하거든요. 틱도 보통 모래 치료라든지 뭐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뭐 없어지면 다행이에요. 근데 안 없어지는 경우도 내적 스트레스예요. 내적 스트레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그 차이 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심리 상담, 병원 치료 등등이 효과가 없다라는 것도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이제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속에서 구슬하고 굿하는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구슬에서 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사람도 있고 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상의 그것도 맞는데 동시에 제일 기본 출발은 뭐냐면 아이의 심리적 저항력이 약하다. 심리적으로 취약하다.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은요, 빙의 취약성이 약해요. 오케이? 빙의 취약성이 약하단 말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잘 된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염병이 돌고 전에 뭡니까 메르스 같은 거 할 때 건강한 사람은 예방주사 안 맞아도 된다 하거든. 근데 노약자, 임산부, 노약자, 중환자 이런 사람들은 면역력이 최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먼저 예방주사를 맞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봤을 때 이제 우리 아드님이 그런 약함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바이러스, 제가 영적 바이러스 그래요. 역으로 말하면 스피리추얼 바이러스예요. 뭐 좀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건 따지고 보면 어머니 아빠의 귀신을 모시고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기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따지고 보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바이러스라 저는 그건 나쁜 뜻 아닙니다. 이제 바이러스란 말이 나쁜 뜻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영적인 하나의 그런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에너지가 강한 사람한테는 스며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이 우리 아빠 들으시기에 말도 안 되고 완전히 궤변이다 생각하시면 이걸로 전화 끊으셔도 괜찮아요. 제사를 갖다 지낼 때는 항상 자기가 자기 용돈으로 가서 떡을 사오고 이럴 정도로 예의 바르고 제사에 충실했는데 예. 어느 순간 중3 때부터인가 갑자기 제사 이거 왜 지내야 되냐, 뭐 갑자기 제사 지내기 싫다 이런 행동까지도 같이 나타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반항하는 그 엔티적인 그런 에너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짐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최면을 하게 되면요. 최면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할머니가 되든 할아버지가 되든 나오실 거예요. 그래갖고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아이 기준으로 지금 전화하시는 아빠하고 또 우리 사모님하고 엄마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이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담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머지는 이제 이게 이제 공개 상담이니까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시간 또 제약도 있고 너무 또 길게 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또 생각해 보시고 또 필요하다 싶으면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장기간 감사합니다. 일단 오늘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들으셨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사실은 이때까지 뭐 정신과, 뭐 대학병원 정신과 뭐 유명하다는 이런 사람들 사실 좀 많이 다녔었거든요. 뭐 치료도 뭐 1년, 2년씩 하고 이랬었는데 오늘 좀 아주 새로운 얘기를 많이 그렇죠. 그래서 집사람하고 상의한 다음에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이 방송이 뭐 조금 그건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전생을 이야기하고 그렇죠? 최면을 이야기하고 무의식을 이야기하고 잠재의식을 이야기하고 또 빙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다른 데는 이게 쉽지 않은데 아무튼 용기 내셔서 참여하셨고 또 나누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네네네.